그래서 이 필요 경비를 내가 잘 챙겨놔야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연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양도소득세 절세법에 있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경비가 도대체 뭐고, 왜 이 필요경비를 내가 잘 징병을 갖춰야 양도세가 줄어드는지, 단순히 결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은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까지 제가 같이 한번 설명 들어볼 테니까, 오늘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특히 내 집 마련 이제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필요경비가 왜 돈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세금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금의 종류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세금을 구하는 어떤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부 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차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앞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내가 조금 그나마 컨트롤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곱하면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법률 용어로는 세액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필요경비 이외에 다른 항목 있죠. 양도가와 취득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건 있는 그대로 제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있는 그대로 신고 안 하면 불법 다운 없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 이것만 내가 뭔가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내가 잘 챙겨놔야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국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되는데, 필요경비를 많이 챙기면은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표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 과표가 줄어들어야지 양도소득세 역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 필요경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취득가도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도 들어가고 양도가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계산하시기 편하게 양도가에서 취득가, 그리고 이제 필요경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이제 장특공, 기본공제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순서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필요경비를 많이 받으면 양도세가 줄게 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있고,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서 인정되는 게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필요경비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돈 되는 필요경비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이거를 많이 챙겨 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안 되는 필요경비는 이건 내가 굳이 힘들게 애쓸 필요는 없겠구나, 아니면 이 부분은 금액을 좀 낮춰서 약간 실용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돈이 되는 필요경비가 바로 왼쪽에 있는 주황색,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검정색에 있는 거는 세법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즉 돈이 안 되는 필요경비예요. 자, 왼쪽에 있는 돈 되는 필요경비 한번 살펴볼까요? 취득가는 그 자체 금액에서 이제 양도차익을 구하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사는데 5억에 팔았다. 그럼 이제 취득가 3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취득가 3억에 대해서 내가 취득세라는 걸 내죠. 뭐 300만 원 냈다. 그러면 취득세 자체 필요경비 인정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보통 법무사 분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법무사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시 중개수수료가 있어요. 자, 요거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데,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말 그대로 복비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인정받아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증빙 갖추시면 좋고, 만약에 법정 수수료보다 내가 좀 더 줬다,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또 증빙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게 샤시, 그리고 발코니 개조 확장, 방을 막 튼 거 있죠. 그리고 보일러 교체, 수리는 안 돼요. 교체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근데 붙박이장, 거리 에어컨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집에 들어갈 때 가끔 하는 공사이긴 한데,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적 지출에 해당돼서 필요경비 인정받는 건데 증빙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할 때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앞에서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시 중개수수료 두 개 다 들어갑니다. 중간에 내가 임차 놓는 거, 전세나 월세 놓는 건 이때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비, 예를 들어서 뭐 세무대리인이라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받았다거나 그런 신고비용 있죠. 이런 거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른쪽에 있는 검정색,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인데 어떤 거냐면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싱크대 주방기구, 페인트 방수공사, 대출금 지급이자, 경매 취득 시 명도비, 욕실, 가끔 가다가 욕실 관련해가지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인정된 거 있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해당 집에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어지간한 경우에는 욕실 공사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계약 해약 시 위약금, 기타 소모성 경비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죠. 뭐 형광등, LED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 취득 시 중개수수료 인정되죠. 다만 현금 영수증 증빙 필요하고 초과 지급한 것도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집을 이사 가는데 어떤 인테리어를 했어요. 샤시 설치, 뭐 보일러 교체 인정됩니다. 다만 보일러를 수리하면 인정 안 되고, 이 경우에도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증빙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취득세 당연히 인정되죠. 취득가액에 포함돼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 없어도 다 한꺼번에 불러와서 정보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욕실 공사 인정 안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있었지만 그것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테리어 옵션 비용, 내가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전 청약 해볼까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 뭐 옵션 같은 거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옵션을 하면은 그 옵션 비용 전체가 들어가서 취득가로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시행사에서 하는 옵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난 따로 할 거야. 그럼 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내가 따로 했기 때문에 옵션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봤었던 것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 있죠. 샤시라던가 베란다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들어가지, 욕실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몇 가지 자주 묻는 거, 청약 당첨되고 그러면 옵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옵션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또 추가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테리어 내가 따로 했습니다. 뭐 청약 이런 거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구축인데 내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증빙 갖춘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가 첫 내 집 마련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등기 권리증, 여기 이제 취득세 납부한 내역이 다 있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쭈루룩 땡겨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그리고 취득 시 중개수수료, 이거 영수증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중에서 자본적 지출 항목,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집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고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양도세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도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집 마련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경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필요경비 처음부터 잘 꼼꼼히 챙겨두시고, 특히 내 집 마련 처음 하셨다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명의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첫 번째 집이고 1주택이라면은 웬만하면 공동명의 하시면은 나중에 양도세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고민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죠? 증빙자료를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시죠? 이거는 비단 양도세 필요경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세에 있어서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갖추시는 게 좋아요. 이 증빙이라는 건 어떤 증거가 되는 건데 문서로 남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기본은 바로 이렇게 증빙 갖추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양도세 필요경비 과연 어떤 거고 왜 이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한번 양도소득세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하면은 세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 나올 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